자, 43번부터 진행할 거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두 다항함수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수업했던 내용은 잠깐 이제 옆에다 두고 우리 거 페이스 맞춰서 갑시다. 자, 다항함수 나와 있어요. 세 가지 떠올려야겠죠. 차수, 연속, 미분 가능, 무한으로 보내요. 무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다음 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항등식이 주어졌을 때 같은 경우는 한 80% 이상 확률로 차수랑 개수 잡는 경우가 많나요. 네, 그래서 이제 식 나와 있고 다음 이제 또 얘네들이 곱했을 때 k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2로 가는 거 보이고요. 무한대로 가는 거 보이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식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다고 해가지고 너네가 기본적인 그 틀은 절대 깨지 않습니다. 2부터 풉니까? 무한대부터 풉니까? 무한대부터 풀어야겠죠. 자, 그럼 무한대부터 먼저 첫 번째로 체크를 하면요. 먼저 현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자, 지금 자, K가 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서로 같아야겠죠. 자, 그럼 누구 차수가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무조건 G가 더 크고 G가 F 차수의 몇 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2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곱이면 지수 2를 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즉 F가 1차면 G가 2차, F가 2차면 G가 4차 이런 꼴인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바로 확인해 봅시다. 만약에 F가 2차였어요. 2차였으면요. G는 4차겠죠. 자, 그럼 확인. 얘 몇 차입니까? 좌변? F 2차라고 했을 때 3차죠. 자, 그럼 G는 4차라고 했으니까 저기 가면은 우변은 5차가 돼버리겠죠. 그럼 당연히 안 맞죠. 그럼 F가 상수였다고 쳐보자. 자, G가 F 차수의 2배인데 F가 상차면 0차죠. 그럼 그거에다 2 곱해봤자 0차죠. 즉 F가 상수면 G도 상수여야 됩니다. 그럼 여기 몇 차입니까? 1차죠. 우변 몇 차입니까? 3차죠. 당연히 같지 않죠. 일부러 자꾸 답을 회피하고 있죠, 쌤이. 자, F가 1차였으면 G가 2차죠. 그럼 F가 1차였으면 좌변 몇 차예요? 2차인 거 확인되고요. G가 2차면 일단 3차죠. 근데 저기 마이너스 X세제곱이란 게 보이지? 그럼 X세제곱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앤다는 생각을 가져갈 수가 있겠지. 그럼 얘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F가 1차, G가 2차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fx랑 gx를 이제 깔아줄 건데, gx부터 먼저 우리는 확인을 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좌변이 현재 2차고 우변도 2차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 x세제곱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gx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x 곱해져 있는 거 확인되지. 그럼 gx의 2차 항계수는 몇이어야 될까요? 마이너스 2여야 없어지겠죠. 최고차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gx는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출발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fx는 차수 알 수 없고요. gx도 나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f의 최고차수는 지금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얘 gx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3차는 없어지잖아요. 근데 전개를 이제 3차가 없어졌으니까 전개를 해보면 알겠지만 2차 항계수를 알 수가 없어요. 저거랑 엮어가지고 2차 항계수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f의 지금 최고차는 알 수가 없어요. 복습할 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오른쪽 역할은 끝났어요. 자, 그럼 왼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잠깐 봅시다. 자, 지금 보면 x가 2로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건 당연히 의심스럽게도
0분의 0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먼저 1차적으로 가져가겠죠. 그럼 확인해보자. 이 대입하면 f2 빼기 g이지. 근데 f2 빼기 g가 0이란 보장이 있어요? 없죠. f2 빼기 g가 0이란 보장이 없어요. 그럼 0분의 0꼴을 안 쓸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근데 f2 빼기 g가 일단 0인지 아닌지를 알아야지 뭔가 더 이어서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식이 무슨 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할 거야. 내 마음대로 숫자 대입해도 되잖아. 그래서 이거 너네 이제 복습하기 편하라고 쌤이 일단 기억이라고 붙일게요, 식을. 그럼 기억에 x는 2 대입해 줍시다. 그럼 대입하게 되면요, 좌변은 2f이고요. 우변할게요. 2 대입하면은 저거 2예요, 계산하면은. 그래서 2g2가 되고요. 요 짝에다가 2 대입하면 0 됩니다. 확인됐죠? 자, 그래서 f2 빼기 g가 몇인 거예요? 0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아, 이렇게 확인이 됐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확신이 든 거죠? 0분의 0 꼴이어야 된다. 분모 0으로 갔으니까. 그럼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야겠죠? 그럼 2 대입하면은 G1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G1이 0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자, 네. 그래서 여기까지 딱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했던 게 0분의 0꼴 확인해보기 위해서 f2 빼기 g가 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할 수 있었던 거죠. 항등식이므로. 그래서 확인했더니 0이 나왔어요. 그래서 0분의 0꼴이니까 g1도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던 거였죠. 자, 그럼 g의 1이 뭐라는 게 확인이 된 거야? 근이라는 게 확인된 거지. 그럼 근이란 게 확인이 됐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또 gx가 제 공간 활용 잘 하세요? 1이 근이니까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은 모르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럼 이게 이 식은 우리 머릿속에 잊혀지는 겁니다. 이거 쓰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럼 이제 또 식 만들러 가봅시다. 자, 돌아가시면요. 자, 얘가 지금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항등식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장 생기초가 뭐였어요? 내 마음대로 숫자를 대입할 수 있다였죠. 예, 그거 입각해서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숫자를 대입할 때 문제에 필요한 걸 대입하는 경우도 많지만 1학년 때는 사실 필요한 걸 대입한다기보단 간단하게 뭔가를 구할 수 있는 거를 찾기 위해서 숫자를 대입했죠. 자, 이 정도 힌트 줬으면 된 것 같은데 x에 몇 넣으면 좋을까요? 쉐리마들 0 넣어야죠. 좌변 없어지잖아요. 자, 0 알려줬어요. 또 하나 있어요. 6 넣어야죠. 그죠? 6 넣으면 없어지잖아요, 얘가. 그지? 그러니까 이 1학년 기초도 당연히 쓰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스텝 x에다가 0 대입할 겁니다. 그럼 0은 자, 3g0이라고 해서요, g0이 0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럼 뭐도 근이었던 거예요? 0도 근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gx가 완성이 돼버렸습니다. gx가 완성이 돼버려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x에다 몇 넣을 수 있다고요? 6 넣을 수 있어요. 그럼 6을 넣게 되면요, 6f6은 기억이 안 나요. 216 빼기 72는 도대체 몇이냐? 144냐? 여기까지 나옵니다. 따라서 F6은
마이너스 24까지가 나옵니다. 자, 지금 G 완성됐죠? F 문자 몇 개였죠? 2개였죠? 식 하나 만들었죠? 또 식 하나만 만들면 되겠죠? 항등식이잖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합시다. G를 알게 됐지. X 몇 대입하면 좋을까? 뭐라고죠? 1 넣어야죠. 왜? 1 넣으면은 G가 1을 근으로 갔기 때문에 또 없어져요.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 F1은 1인가? 네, 여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는 fx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1 넣으면 1이니까 a 더하기 b가 1인 거고요. 6 넣으면 마이너스 24니까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래서 연립해 주시면요, a가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자, b가 6이 나옵니다. 자, 기다릴게요. 필기 천천히 하십시오. 다시 대입해보면 식 성립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gx를 구했다 해서 아싸 신난다 해가지고 저기다가 대입해버려가지고 이제 개수비교법을 하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죠. 예, 내가 처음 수업 준비할 때 개수비교법을 했어요. 하지 마세요. 길더라고요. 예, 한 계산 2번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6x가 아니고요. 마이너스 5x 플러스 6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나온 김에 gx도 정리할게요. 분배해서. 자, 그럼 이제 너네 문제 나와 있는 식 봅시다. 자, 무한대 풀 거예요. 무한대. 자, 무한대니까 최고차항계수만 보면 되죠? fx 최고차항계수 마이너스 5니까 fx는 제곱하니까 25 나오겠죠? 그리고 분모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니까 최고차항계수가 g가. 그러니까 오른쪽 거 무한대 거 풀면은 마이너스 2분의 25 나온다는 거 확인됐죠? 오케이? 자, 그럼 왼쪽 것만 풀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 거 풀면요.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빼기 gx죠, 분모가. 그럼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그리고 분자에 들어가야 될 거는 gx가 아니라 gx-1이죠. gx-1은 여기다가 넣는 게 편합니다. 여기다가 넣으면 계산할 게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x-1을 대입해 주게 되면요. 마이너스 2, x-2, x-1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친구. 자,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니까요. 자, 당연히 2 없어져야 되니까 얘 인수분해 하면 x-2 등장할 겁니다. 원흉은 지워줘야 되니까. 그러면 껴맞추면은 여기까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검토. 이거 검토해야 됩니다, 무조건. 가운데 거 하면은 마이너스 7 나오는지 확인. 확인됐죠? 그럼 제대로 한 거죠. 그러면 없어집니다. 약분 됐죠? 자, 그럼 이제 2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 1. 됐나? 자, 그럼 아까 오른쪽 게 마이너스 2분의 25였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이 25까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촉상 이 문제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게 요거 항등식 다루는 거 이렇게 안 다루면 굉장히 풀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시험에 낼 가능성 꽤 있어 보여요. 이렇게 숫자 대입해서 항등식 활용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웬만하면 다 그 1학년 때 항등식 배울 때 다 개수비교법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쌤은 늘 수치 대입법을 많이 활용했잖아요. 그래야지 편하다고.
수치 대입법을 활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드는 그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쉬워요. 또 보여드릴게요. 자, 43번이었죠. 자, 얘는 뭐예요? 대입해서 하죠. 심지어 이거 계산 생략된 거잖아요. 이게 가장 비효율적인 풀이라는 겁니다. 답지 까는 거예요. 수치대입법을 활용하세요. 왜 이렇게 수치대입법을 다들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계산하는 거 맨날 싫어하면서. 나왔나요? 자, 45번 볼게요. 자, 45번은요. 자, 너네 요거 잠깐 기본 배경 좀 잡고 갑시다. 아, 펠 안 나오는 거구나. 너네 직각삼각형 나오면 뭐 생각하죠? 아, 잘못 얘기했다. 여기가 아니고 지름 나오면 뭐 생각하죠? 에이씨. 요거 생각하죠? 그럼 반대로 직각삼각형 나오면 지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오늘 더 많이 풀게 좀 빨리 진행할게요. 자, 두 번째로는요. 너네 직각삼각형 3개 나와 있을 때 이거 은근 많이 쓰거든요. 공식 몇 개 있었게? 네 개 맞아요. 네, 원래는 조잡하게 얘기하면 5개까지 가요. 아마 제 머릿속엔 피타고라스 정리가 없죠. 네, 4개가 있죠. 안 적을 거예요. 그만 적을 거야, 씨. 그냥 GPT한테, 야, 직각삼각형 3개 나왔을 때 그 공식 좀 알려줘봐 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직각삼각형 공식이라고 치면 아마 네이버에 나올 겁니다. 네, 간단하게 보여주면 이거죠. 자, 지금 후딱 지나갈 거니까 잘 봐잉. 얘 제곱은 안에서 밖으로 곱하는 거. 얘 제곱은 안에서 밖으로 곱하는 거. 그리고 뻑큐. 그 다음에 소공식. 이렇게 4개였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피타고라스. 자, 그러면 이게 푸는데 2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건 말로만. 3차 방정식 근각의 관계 알죠? 네, 그것까지 활용할 겁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문제 기니까 좀 자르면서 갈게요. 자, a가 루트 2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함수 fx도 알려줬어요. 그리고 fx 위의 점 0,0에서의 접선이 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해야겠지, 은지야? 접선이 라고 했잖아. 네. 그리고 그게 fx하고 만나는 점 중 5가 아닌 걸 a라고 하자고 했죠. 자, 너네 여기까지 하고 혹시 눈치챌 수 있나 좀 봅시다. 이 원점이 fx의 무슨 점이에요? 접점입니다. 네,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5가 아닌 점을 a라고 했던 거는 5가 접점이고 a가 접점이 아닌 점이 되는 교점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fx 위에 점 a에서의 접선이 자, x축과 만나는 거 b라고 하자 했으니까 x절편 말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점 a가 OB를 지름으로 하는 여기 때문에 이거 설명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설명한 겁니다. 그때 5a 곱하기 ab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럼 그림 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이 친구 3차함수죠. n자야 뒤집힌 거야? 뒤집혀야 됩니다. 자, 그럼 뒤집어서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원점은 접점으로서 곡선 위의 점입니다. 그럼 대충 한 이쯤에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써야 됩니다. 여기 쓰면 안 돼요.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럼 여기서의 접선을 그어주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지? 그럼 O가 아닌 점을 뭐라고 하지요? A라고 하자고 했죠. 자, 여기까지 셈마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원점을 여기 있다라고 했다는 것은 좌표 평면인 X축이 좌표축 중 하나의 X축이 여기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fx 위의 점 A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거를 B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이따 식으로 보여줄게요. 이 그림밖에 안 됩니다. 식으로 이해 다 돼요. 자, 근데 점 A가 뭐래요? 선분 OB로 하는. 원점분 OB를 뭐로 한대요? 지름으로 하는 원이래죠. 지름 나왔죠? 무슨 삼각형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90도입니다. 이멘트 때문에. 그럼 문제가 5a 곱하기 ab 구하라고 돼 있죠. 5a 곱하기 ab 구하라고 돼 있죠. 네, 그럼 a에서 수선 내린 걸 h라고 하게 된다면 5a 곱하기 ab는 소공식 쓸 수 있겠죠. 즉 얘는 5b 곱하기 ah로 풀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쉽습니다. 이걸로 하는 게.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면 5a 길이 구하려면 너네 두 점 사이 거리 써야 되죠. ab 길이도 두 점 사이 거리 써야 되죠. 식이 깁니다. 근데 OB는 뭐예요? B의 X좌표죠 그냥. AH는 뭐예요? A의 Y좌표죠. 좌표만 알면 되는 거잖아 결국. 그치? 자, 여기까지 문제를 그냥 한 번에 쫙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여기 원점이 여기 있어야 되고 여기 쪽에 있으면 안 되는지를 얘기합시다. 잠깐만. 일단 여기서부터. 야, 원점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접선을 그었어. 그걸 A라고 했지. 그럼 여기서 접선 그었을 때 이 접선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자, 그럼 만약에 5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은 접선이 이렇게 형성되겠죠. 그럼 이제 접선을 쭉 그었을 때 5 말고 이 함수가 쭉 내려가면서 여기서 또 이렇게 교점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럼 쟤가 A인 거지. 그치? 그럼 요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형성되겠지. 이땐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아, 이것도 음수네요. 자, 일단 봅시다. 자, 볼게요. 일단 식 만들다 보면 이해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일단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했어야 됐었죠. 네, 그럼 접선 구합니다, 이제. 그럼 문제 나와 있는 f'x를 자, 효정이가 불러주세요. 마이너스 자,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f'0을 대입하게 되면은 2가 나오죠. 즉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몇입니까? 2죠. 네, 여기서 밝혀집니다. 원점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여기 있으면 음수잖아요. 자, 그래서 요 선이 이제 y는 2x가 되는 겁니다. 원점을 지나고 접선의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다음 갑니다. 자, 이거는 쓰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뭐냐면 얘랑 여기서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자, 교점식으로 다가갈 겁니다. 교점 O랑 A죠.
O가 무슨 근이죠? 중근, 나머지 한 근 A죠. 자, 그럼 A의 X좌표를 모르잖아? 그럼 얘를 A, FA라고 둘게요, 일단. 아이고, 이러면 안 되죠. M, FM이라고 둘게요. A는 문제 속에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교점은 두 개지만 근은 세 개로서 0이 중근이고 나머지 한 근이 M인 거죠. 그래서 근각예술 관계로부터 근계라고 할게요. 근각예술 관계로부터 fx와 y는 exy 교점의 x좌표를 불러보면은 이게 한마디로 근이죠. 세 개 나열하면 뭐예요? 0, 0, m 이렇게 되겠죠. 쓴 말이 되니? 그럼 봐봐. 너네가 교점 찾을 때요. 둘이 뭐 하죠? 빼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얘는 3차고 얘는 1차란 말이에요. 둘이 뺐어요. 그럼 몇 차랑 몇 차가 안 바뀌어요? 개수가? 3차, 2차 안 바뀌죠. 자, 근계랑 엮어보세요. 세근의 모는 안 변한다는 소리예요. 세근의 합은 안 변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 가지고 식을 만들어도 F의 근각에서의 관계 중 하나인 세근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세근의 합이 여기서 뭐죠? A죠. 그러니까 이 세근의 합도 A여야 돼서 M, 얘가 A였던 겁니다. 이게 세근의 합인 거죠. 아, 또 두 문제밖에 못하네. 이제 수업 없어요. 계속 이것만 합니다, 이제.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A, FA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확인. 이 점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걸 B라고 하자고 했죠. 자, 그럼 이제 또 접선 구해야겠지. 그래서 그 다음 단계. F'A를 구할 겁니다. 제일 공간 돼요? 아, 아직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자, 그럼 A 대입합니다. 그럼 A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까지 나와요. 접선의 기울기가. 오케이?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가 접선의 기울기고 점 A의 좌표가 A, FA였지. 점 A의 좌표가. 주아야, FA가 몇이죠? 대입해보세요. 마이너스 3A에? 나 기억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2A요? 오케이. 자, 그러면 플러스, 맞습니다. 2A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나왔죠? 자, 그럼 이제 X 절편 찾아야겠지. 그럼 X 절편 찾으려면 Y에다 0 넣어야 되지. 그래서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X 바로 그냥 구할게요. 괜찮죠? X 바로 구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여기까지 나옵니다. 네. 그럼 이거 통분하면요. 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나옵니다. 맞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이 문제 답 내려면 A만 알면 되는 거지. 이분은 좀 심했다. 한 3분, 4분 걸리겠다. 만들 수 있는 식 하나 있다. 그렇죠. 수직 숨어 있죠.
지금 지름이라는 거 한 번도 쓴 적 없어요. 지름이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수직 개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얘, 제, 기울기 다 압니다. 그래서 수직이라는 조건 때문에 아까 우리 OA 직선 기울기 2 구했고요. 그 다음에 AB 직선 기울기 구해놨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A제곱이 2분의 5가 나옵니다. 아, 참, 요거 얘기 안 했다. 그 문제 첫 줄에 A가 루트 2보다 크다라는 말 나와 있잖아. 그거 어디에 쓰는 거냐면은 이 AB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지. 근데 A가 루트 2보다 지금 크다며. 그럼 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겠지.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거야. 음수일 수밖에 없다 이 소리인 거예요. 양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저 루트 2가 그 의미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지금 여기까지 P 좌표 구했고, 자, 아까 우리 소공식 이용해서 간단하게 바꿨죠. 자, 그럼 따라서 AH 곱하기 OB로 지금 우리가 식을 바꿨습니다. AH는 점 A의 Y좌표였고요. 다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 OB는 점 A의 X좌표였죠. 점 B의 X좌표였죠.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2A 4제곱 나옵니다. 그래서 A제곱이 2분의 5라고 했죠? 네, 요거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답이 생략할게요. 25 나옵니다. 자, 복습하시면 충분히 다시 식 만드는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영상도 있으니까. 자, 이거 쌤이 굉장히 노력 많이 했거든요. 줄이려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많이 줄여드렸습니다. 요즘 계속 이러고 있어요, 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풀이를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그 개념도 설명한 거예요. 저거 모르면은 쌤이 말하는 거 이야기가 너무 힘들거든. 알지? 지금 너네 별로 못 느끼고 있는데 이거 있어요. 그 뒤쪽 갈수록 오늘 했던 거 다 씁니다. 그래서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고, 자, 오늘은 일단은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49번, 여기 51번, 53, 55번 해서 이번 주에 최대한 다 끝내려고 노력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